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한 전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효성 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어머니를 살리려면 자식을 가마솥에 구워 그 물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민 끝에 아들을 희생시킨 부부.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마솥을 열어보니 커다란 산삼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부의 효심에 감복한 고승이 산삼을 줬다는 설화입니다. 이처럼 산삼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만이들도 이 산을 오르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입산제를 지내기도 하죠. 하늘의 정성에 닿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의 명약 산삼. 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산삼에 얽힌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손길에 닿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산삼. 한 뿌리만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 아예 산삼이 모여있는 군락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 이게 그 산삼 하나 신만이들이 발견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네, 신봤다. 신봤다라고 하죠. 이게 조상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착한 일 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산삼인데 네. 이분은 하나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산삼의 군락지를 발견한 거예요. 네. 이 신만이로 활동하던 40대 남성인데요. 2012년도에 강원도 화천 쪽에 이제 아마 한 계곡을 이제 그 산삼 탐사 간 것 같습니다. 네, 신만이시니까요. 갔는데 신만이니까 이제 갔겠죠. 그러다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일반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산삼 70뿌리를 깼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거를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시가보다 좀 싸게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캔 건 아니에요. 군락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사람이 한 뿌리 두 뿌리 이제 좀 캐오기 시작했는데 이 40대 이 신만이 이 사람하고 좀 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신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60대예요. 네.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산삼캐로 생긴 경력도 40대 남성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수시로 가서 산삼을 캐오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봤는데 그걸 말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40대 남성이 평소에 아주 형제처럼 지내던 그 신만이다 보니까 60대 남성에게 군락지를 데려와서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걸 보여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예. 사실 근데 산삼 군락지를 공유할 정도면 정말 사이가 돈독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산삼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요. 정말 산삼 밭이었습니다. 30년에서 40년 된 큰 뿌리 산삼을 70여 뿌리를 캐고 나서도 이 나머지 어린 산삼이 600여 뿌리나 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산삼 군락지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 40대 남성은 좀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형제처럼 지내던 60대 남성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어린 산삼이니까 이 어린 산삼 600뿌리가 조금 자라면 다음 해에 함께 이 산삼을 채취하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40대와 60대 신만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꿈을 같이 안고요. 산삼이 크게 자랄 날만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이 변을 당한다고요. 예. 2013년 8월 60대 남성이 새벽에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괴한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자기 안방에서 수차례 흉기로 찔립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흉기로 공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범인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장에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마 그 흉기로 밤에 침입을 해서 사람을 공격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강도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강도 목적이라면 강추당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원한 관계가 아닐까 이제 경찰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경찰이 그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던 중에 그 남성의 집 담장에서 혈흔을 발견을 했어요. 그 혈흔을 발견을 했는데 그 혈흔은 다친 사람의 혈흔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가해하는 과정에서 공격흔에 의해서 발생한 상처에서 나온 피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혈흔의 그 임자가 이제 용의자로 추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단서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살인사건이 나오게 되면 전담반 차려가지고 2인 1조로 형사들이 움직이는데 각 추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흔도 나왔지만 아마 추적하다 보니까 그 인근 주차장을 찾아보니까 주차장에서 톨게이트 영수증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아마 자동인식이 아니고 돈을 내가지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아마 용의자로 추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관리부 연결해가지고 그 관계자 통하게 되면 사실은 차량 번호를 알 수는 있거든요. 네. 차량 번호를 조를 했더니 그 차량을 탄 용의자가 전주를 거쳐서 서울로 도주한 것까지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혈흔의 차량 번호까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저렇게 다 나온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요. 네. 범인을 잡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차주가 도출됐으면 그 사람 인적사항이 나왔죠. 네. 그리고 담장에서 발견한 그 혈흔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마 DNA보다는 혈액경부터 봤을 거예요. 네. 맞춰보니까 일치하겠죠.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이 거의 범인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추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알겠죠. 본인이 추적당한다는 거. 네.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네. 40대 남성과 같이 신만이 활동을 하면서 형제처럼 지냈던 60대의 네. 남성이었습니다. 네, 60대 남성이 피해자고 예, 범인이 범인이 40대 남성. 40대 남성. 네, 40대 신만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40대 신만이는 산삼 군락지를 소개해 줄 만큼 굉장한 예. 호의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살해했다고 합니까? 그 40대 남성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믿고 형 같아서 이 군락지를 알려줬는데 산삼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산삼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걸 따지러 갔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따지는 과정이 아마 이 살해하기 직전에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삼을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살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만둔 산삼이 몽땅 없어졌다. 그야말로 하늘의 선물이라던 산삼이 화근이 된 건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 40대 신만이하고 60대 신만이하고 이렇게 산삼 군락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어린 산삼 이거는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이제 크면 비싸게 팔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대 신만이가 그 산삼 군락지에 봄이 되어서 잘 크고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이게 그 어린 산삼 600뿌리가 네. 다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600뿌리가 다 없어졌다고요? 예. 이때 당장 머리에 떠오른 것이 이 군락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한 그 60대 그 형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그 당시 이 산삼이 30년, 40년 된 산삼이었는데 이게 시가가 최하가 100만 원에서 한 최고 1000만 원까지도 호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큰 돈이 걸린 그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 60대 남성이 해가 또 의심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이 산삼은 자기 건 아니죠. 땅에 뿌려져 있는 거니까. 네. 하지만 내 거라는 의식을 가졌을 것이고요. 내 물건을 도둑당했다 이렇게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에 치밀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남성이 믿었던 60대 이 신만이를 의심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60대 신만이가 진짜 그 600불이나 되는 산삼을 다 훔쳐갔다고 합니까? 그거는 확인 안 되는 이유가 네. 20대 그 10만이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 안 되는데 경찰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40대 10만이가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둘밖에 모르는데 없었다고 한다면 형님이 가져간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그 형님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장마나 가뭄이 들면 사가버린다고 했거든요. 네. 정말 삭는지 모르겠지만 삭진 않겠죠. 이렇게 변명하니까는 이 40대 10만이가 더 화를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실제적으로 600벌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 사망한 분이 이제 그 훔쳐갔는지는 아니 조사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40대 남성의 진술이기 때문에 실제 절도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산속에 묻혀있던 산삼이 몽땅 사라지면서 이 40대 남성은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되는군요. 사실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 범행 수개월 전에 이미 범행 도구를 구입을 했고 직접 범행했을 흉기까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한 달 전에도 이 산삼 관련해서 전화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당일 60대 남성의 집으로 사다를 이용해서 담을 넘었고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침입해서 60대 남성을 공격한 겁니다. 그렇군요. 산삼 때문에 그토록 친했던 형을 살해하게 된 40대 남성, 결국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형이 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제 이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형이 그 산삼 훔쳐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갔다. 네. 근데 그 집에 갈 때 그러면 왜 흉기 가져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간 거지 뭐 살해할 목적으로 들고 간 건 아니다. 이게 아마 감형받으려는 목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뭐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흉기로 찌르게 됐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60대 남성 그 형님이 나를 공격을 하는 바람에 내가 그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가해를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임을 이제 주장했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4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변호사님, 1심 재판부는 그러면 이 40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데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네. 흉기를 직접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 범행 수법 같은 것을 비춰보면 이것은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네. 다만 이제 40대 신만이가 자수했지 않습니까? 그 자수한 점을 조금 참작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형을 징역 18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1심 재판부의 판결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바로 항소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역시 항소에서 우발범인데 좀 과하다, 깎아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항소심 역시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계획범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기각하고 동판결은 대부분에서도 확정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에요, 60대 남성이 실제 산삼 600뿌리를 훔쳤다는 게 만약에 입증이 됐다면 이 징역 18년 선고가 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동기에 있어서 조금 참작이 돼서 약간의 감형은 아마 예상됩니다. 네. 감형됐을 거라는 그 예상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살인사건에 이제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그 관심을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의 수사관이었다면 진짜 실제로 그 600뿌리를 60대 남성이 가져갔는지 여부는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셈이 됐습니다. 산삼 살인 사건 알아봤고요.